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5월 26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힘드시죠? 예, 저도 되게 힘듭니다. 예, 시장이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겁니다. 뭐 올라가면 무조건 좋죠. 근데 이제 시장이 이렇게 옆걸음질을 오랫동안 치게 되면 오히려 하락하는 것만도 못해요. 그 심적 부담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이럴 때가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멘탈을 좀 잘 관리하셔야 돼요. 주식시장이 작년 같은 경우가 좀 특별한 경우였고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좋은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작년에 처음 주식 시장에 입문하신 분이나 뭐 이런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시장이 매일 나를 즐겁게 해주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좀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힘드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에 아예 그냥 이런 말씀을 좀 드려놓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장은 아시듯이 약세 마감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소비자 신뢰 지수하고 그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생각보다 나빴다. 근데 뭐 나쁜 것도 아닌데 생각보다 나빴답니다. 그래서 그 두 수치가 다 기대치를 못 미치기 때문에 시장이 그것 때문에 초기에 상승했다가 이렇게 좀 빠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어요. 그래서 나스닥만 0.03% 밀리는 약보합. 그리고 뭐 다우나 S&P 500은 0.2% 이상 하락하는 그렇게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도 이 이유는 소비자 신뢰 지수나 뭐 신규 주택 판매 지수 뭐 이런 거였지만 사실 그 안에 내심 그 들여다보면 미국 시장도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지금 왜 갈피를 못 잡느냐면 미국 시장에도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려는 사람하고 좀 걱정스럽게 시장을 보려는 사람들이 계속 의견이 매일매일 이게 뒤바뀌면서 이렇게 나오고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놓은 것도 여러분들도 뭐 새벽에 보시는 분들 있지만 시장이 끝나면 이제 그런 여러 그 분석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거 봐도 다 그게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그 얘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6월 중순에 있는 FOMC 회의에서 어떤 결과를 우리한테 줄 건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자세히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냥 더듬더듬 미루어 짐작컨대 뭐 이렇지 않겠느냐, 뭐 과거의 예를 봐서 이렇지 않겠냐, 뭐 이 정도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 논조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시장의 불확실성이에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최대로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FOMC의 결정은 뭐냐면 이 시장의 수급의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장도 아침에는 이제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 정도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뭐 미국 시장이 뭐 그랬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뭐 계속해서 강하게 갈 거라고는 뭐 아무도 생각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시장도 오늘 고생 좀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이제 코스피 경우는 오전에 출발할 때 외국인들이 좀 매수 쪽에 스탠스를 잡고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장 중반에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플러스가 나 있던 지수도 어제 대비해서 다시 하락으로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거기서 뭐 하여튼 좀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뭐 종가는 2.89포인트가 떨어져서 0.09% 하락하면서 코스피가 끝났으니까 약보합권에 마감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코스닥도 계속해서 상승권에 있기는 했어요. 그 안에서 움직이긴 했지만 이게 개인들의 매수에만 거의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오늘 591억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코스닥에서. 근데 뭐 외국인이나 기관은 뭐 계속해서 어제랑 똑같이 팔고 있고 최근 며칠째 이제 이런 모습이 코스닥에서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이 코스피에서 2,820억을 순매수를 했어요. 개인은 2,389억을 팔았고요. 외국인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295. 어제도 그랬지만 요즘 외국인들이
지난주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좀 팔아댔어요. 그래서 5월 들어서 9조가 넘게 이제 이렇게 팔았잖아요. 그래서 10일, 25일 어제 조금 그러니까 일부 순매수를 보인 거를 제외하고 근데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걸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그 판 중에 9조가 넘게 팔았고 그중에 7조 넘게 공매도고 그중에 4조가 넘게 삼성전자 팔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요새 기사 보면 뭐 공매도 걱정했는데 뭐 개미가 잘 받아내서 이겼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심 보면 이게 되게 충격적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간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그 금주 들면서 상당히 진폭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진폭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뭐 고무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끝나면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그쪽 방향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외국 투자가도 지금 상당히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신중을 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약간 그런 상태를 갖고 있어요. 뭐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뭐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또 미국의 실질 금리를 나타내는 10년 만기 채권 금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느 한쪽을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돼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단기간에 상승 전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는 좀 그렇게 보이고 코스닥도 오늘 뭐 빨갛게 양봉은 그랬지만 계속해서 그 위선이 자꾸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당분간 어쩔 수 없이 횡보 진행을 좀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은 뭐냐면 오늘 정부가 뭐 메타버스 TF를 출범을 한다고 또 밝혔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정부 구현 뭐 세계 최초가 꼭 좋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민원 관리 뭐 공공 서비스 혁신 분야 이런 데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민원 관리 메타버스 공공 서비스. 예. 뭐 근데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니까 이런 데 관련 종목이 움직였는데 여러분도 들으셔서 알지만 뭐가 확 안 와닿죠. 예. 그래서 이것들이 장 초반 오전에 좀 올랐다가 후반 가면서 힘이 좀 빠지는 뒷심이 부족한 이게 굉장히 짧은 이슈성의 모습을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새 계속 이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슈를 잘 읽어야 돼. 이게 시장에 어느 정도 강도로 영향을 줄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새 이제 뭐 안 오르는 게 있겠습니까만은 대두 가격 급등 관련 이쪽은 한 번도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대두 가격이 대두 가격이 급등해서 관련 제품 또 관련된 것들이 오늘 또 움직였어요. 이게 다 이슈예요. 지금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대두가 부시엘당 16불. 그러니까 이게 2월 달에 비해서 20% 이상 오른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도 그다음에 영화 드라마 요거는 이제 그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한테는 우리 뭐 몇 사람 못 만난다 5사람 이상 안 된다 이런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시켜주고 또 야외에서는 노 마스크도 허용한다 뭐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그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그렇게 되면 좀 붐이 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 이런 이슈로 오늘 또 그쪽이 좀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보복 소비 관련 이거요. 이것도 여전히 오늘 강세를 보였어요. 호텔 신라는 오늘 4,300원이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쪽의 보복 소비도 이것도 이제 이슈지만 여행 뭐 그런 항공 이런 거 관련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그나마 BBIG 옛날에 그 명성을 그나마 좀 지킨 거 아닌가. 그래도 마이너스는 오늘 같은 장에서 안 났으니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에 좀 급하게 상승을 보였던 그 원자재 관련주들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낮에 그 지난번에 출연했던 그 8.15 머니톡에 가서 녹화를 마치고 왔어요. 그래서 아마 뭐 내일 모레 사이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8.15 머니톡 이외에는 제가 뭐 백만개미 이외에는 거기 말고는 이제 거기만 2주에 한 번씩 나가고 그렇게 하기로 이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도 많이 오셔서 시청해 주시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8.15 머니톡 이렇게 신경 써서 보시다가 왜냐하면 백만개미에서 뭐 이렇게 많이 못한 거기는 좀 오래 찍거든요. 오래 찍고 또 여러 편으로 나눠서 올라가니까 또 그런 얘기도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특별한 거는 제가 그동안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그 책 저자로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백만개미 당주 여러분 당주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 그 무당 같은 그런 뜻 아닙니다. 이 정당 같이 이게 백만개미의 의견을 대리하는 정당의 주인이다 그래갖고 당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 닉네임이니까 뭐 어떻겠어요. 근데 요즘 같아서는 진짜 제가 그 당주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무당같이. 그래서 주식을 그냥 오르는 걸 쪽집게처럼 찝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끔은 해봅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미용실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보면 엄청난 발행 부수가 있는 퀸이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그 잡지 6월호에 제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거는 저자로서 실은 겁니다. 이거는 뭐 사실 필요는 없지만 이거 배부가 많이 된 책이거든요. 특히 이제 미용실 같은 데 가면 거의 다 있을 겁니다. 웬만한 데는. 그래서 혹시 파마 하시고 시간 나면 펼쳐서 6월호에 제 기사 실렸으니까 한 번 더 봐주시면 좋겠고 오늘도 시장이 참 답답하게 이런데 그러니까 오늘 시장 얘기 뒤에서 해드리겠지만 또 시장은 또 시장이고 또 여러분 마음 편히 가지셔야 되니까 쓸권생에도 와서 제 잘 못 불지만 연주도 좀 하고 또 마음도 좀 다스리고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백만개미 이 채널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제 스스로한테 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제가 제도권에 있었던 때처럼 시장을 막 좋은 쪽으로 제도권에 있을 때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지 않고 시장에 있는 거 느끼는 걸 그대로 좀 얘기를 해드리자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오늘도 이제 그런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런 거예요. 지금 근본적으로 걱정거리가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걱정거리가 그냥 우리가 흔히 이렇게 있어서 그 시간만 지나가면 되는 그런 걱정거리가 아니라 이게 근원적인 이 걱정거리예요. 그게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인플레이션과 연관져서 미국의 연준이 테이퍼링 쉽게 얘기해서 긴축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시작하느냐 이거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동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주식시장에서 재료보다 수급이 우선한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수급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파장이 굉장히 큰 겁니다. 예, 파장이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랑 관계돼서 환율도 움직이게 되고 그게 또 환율이 움직이게 되면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들고 나는 거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근원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지금 우리가 떠안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테이퍼링을 하는데 몇 단계가 있고 최종적으로 금리까지 손대려면 앞으로 얼마가 남았고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보면 안 되고 일단은 지금까지 흐름을 완전히 꺾어 놓는 그런 숙제를 우리가 지금 떠안고 있다. 이거는 이런 거예요. 그 스피드, 속도의 차이, 또 어떻게 치러가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달라질 뿐이지 방향은 이미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5월 들어서 9조가 넘게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그 중에 7조 정도는 공매도지만 어쨌든 공매도도 매도 물량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팔았는데 이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돌아와서 한국을 근데 이제 사주려면 이 사람들도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니까. 근데
빨리 돌아와 줘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는 거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고생 좀 할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6월 중순에 FOMC 회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 그냥 시간적으로 카렌더 베이스로 6월 중순까지는 우리는 이런 지지부진한 장이 일단은 이어질 것으로 봐야 된다. 그때 이제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 반응이 달라지겠지만 그 강도나 내용에 따라서.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거를 종지부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게 중간 매듭이건 완전히 끝나는 거는 뭐 한참 내년, 후년 뭐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가겠지만 긴축이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처음 얘기 나오고 첫 번째 매듭이 어떻게 정해지건 시장은 일단 반응을 해요. 시장은 반응을 해요. 그런 이벤트가 6월 중순에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벤트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FOMC 결과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결정 강도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 좋아봤자 지금이다 이거예요. FOMC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처럼 그대로 그냥 또 끌고 간다. 그러니까 긴축 없어. 그냥 끌고 가.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거 일시적인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고 간다 그러면 뭐예요? 걱정거리를 그냥 뒤로 밀어놓은 거지 해결된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렇지만 이제 긴축이 일단 연기됐다는 것 때문에 시장은 좀 안심을 하겠지만 안심해 봤자 그건 이제 그때부터 또 다른 숙제를 떠안는 모양이 되니까 좋아봤자 지금 수준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크게 이렇게 시장이 환영의 이벤트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러면 이제 조금이라도 뭔가 예컨대 뭐 1,200억 달러씩 매달 그 자산 매입하는 거를 뭐 일부 축소를 하겠다든가 뭐 어떤 하여튼 그런 시그널을 이제 우리한테 주면 그게 이제 시장이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한번 덜컥하고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수급에서. 좋은 얘기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빠지는 반응을 하지 오르는 반응할 확률은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는 마련해 둬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그냥 쉽게 들으실까 봐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걸 대비하는 게 뭐예요? 현금 확보죠. 현금 확보. 현금 확보. 그게 굉장히 이 시점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내 계좌에 현금 확보를 어떻게 제대로 해 놓느냐. 이제 이런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종목은 현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시장이,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은 굉장히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방 경직성. 뭐냐면 밑에 막 콘크리트 바닥 같아. 더 안 빠지는 거를 탄탄히 다져놨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도 천만다행인 거예요. 그 밑바닥이 확인됐다. 콘크리트 같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걱정거리도 있지만 주식시장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자꾸 바운딩을 해요. 그럴 때 내 생각보다 많이 튀어오를 때 부분 익절을 하시라.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 이익 시현한 거가 이익 시현하면 어떻게 돼요? 현금이 되죠. 그러니까 현금을 그렇게 해서 쌓아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하나도 없다면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30%.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 계좌에 한 30에서 많게는 50까지 현금이 있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는데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못 사서 못 보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현금을 가지고 있냐? 다시 말씀드리죠. 그럼 다가올 이벤트, 다가올 찬스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백화점이 다음 달부터 세일한다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뻔히 알고 있잖아요. 6월 중순 되면 FOMC 세일한다는데, 지금 가서 비싼 돈 주고 그걸
살 필요가 있겠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요? 현금 만들어 놓고 딱 이따가 세일하면 빨리 뛰어가서 사야지. 사고 싶은 거요. 예.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늘 좋은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년 같은 시장은 특별한 시장이에요. 저도, 주식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자주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올려주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가만히. 그런데 올해는 이게 바뀌었고, 올해 바뀐 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에요. 작년이 이상한 시장이었죠. 그러니까 작년에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돈 버신 분들은 진짜 행운이죠. 그런 게 흔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사야 되는데 이래서 작년에 이제 이 백만금이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정상적인 시장에서 내가 정상적으로 주식 계좌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거는 운용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처럼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물론 가만히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그게 뭐냐? 긴 호흡으로 내가 긴 호흡으로 사서 모아간다든지 적금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하는데 어떤 주식 사갖고 3개월만 물리면 제정신이 아니죠. 저도 다 압니다. 경험해서 힘든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쁠 때가 더 많은 게 주식시장이다. 그래서 97일 나쁘고 3일 좋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때 준비를 잘해야 돼요. 요때 준비를 잘해야 우리가 그 이벤트나 그런 게 왔을 때 실제로 우리가 거기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방 경직성이 비교적 강하게 있는 시장이라는 점에 희망을 좀 갖는 게 그래도 좀 여러분이 멘탈 관리하는데 좀 나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 이해했어요. 이해. 근데 이제는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행동으로 못 옮기면 이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주식 투자 오래 경험이 많으셔도 다 쓸데없어요. 이거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식 시장은 제가 이제 군작 표변, 표범처럼 변해야 된다. 의연한 데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되면 빨리 아니고 빨리 정리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이거를 잊지 마세요. 현금 이거 꼭 챙겨놔야 돼요. 이제부터 현금 이거 꼭 챙겨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만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행동으로 그거를 보여주시면 돼요. 앞으로 이제 시장이 계속 들쭉날쭉 할 테니까 그런 기회가 많이 올 거예요. 근데 시장은 이렇게 사람 아주 진 빠지게 만들지만 또 시장이 끝나면 또 아까 말씀드린 슬콘생 이런 데 와서 연주 좀 들으시고 그러시든지 다른 걸 보시든지 해서 좀 이렇게 리프레시 하세요. 계속해서 증시에 머물러 생각이 있으면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좀 안정감을 갖고 시장을 보되 중요한 거는 내가 일정 부분 현금을 이제부터 유지시킨다 하는 거에 이제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고요. 내일도 또 시장 보고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